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0.5%를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2.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미국 연준도 금리를 올려서 2.5%를 만들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와 곡물 가격들, 지하자원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걸 내비두면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르면 이것도 올려달라 그러고 또 인건비도 올려달라 그러고 임금도 올려달라 그러고 납품 단가도 올려달라 그러고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부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연끌하신 분들은 대부분 변동금리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제 생각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인데 상당히 그 이자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만 종식된다면 다시 인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만 잘 버티시면은 금리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는 어떠냐? 임대차는 월세가 유리하냐? 전세가 유리하냐? 전통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전세가 유리했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았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낮게 해주는 그 서민들을 위해서 낮게 해주는 전세 대출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낮게 해준 것도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도 이거 자기 돈이냐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 돈이라면 여전히 전세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굳이 금리 이제 앞으로는 곧 지금은 3점 몇 %도 있는데 곧 다 4% 이상으로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가 4% 이상이라면 굳이 전세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월세가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전월세 전환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 세입자한테 월세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금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한테는 계약갱신권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25%고 그 전월세 그 전환은 여기서 2%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4.25%를 이제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거고요. 신규 계약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세 금리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역마다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3.6에서 4.2%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1억이면은 월세로 계산하면 30에서 3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세랑 월세, 전세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 돈이면 그냥 내면 되고요. 이제 대출을 2억 받는다고 할 경우 대출 이자는 약 70만 원 정도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월세로 놓게 되면은 보증금 5천에 임대료는 60에서 70 정도죠. 요거는 하여튼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결정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과 신용에 따라서 이제 그 이자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절차도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전세가 그 이제 금리가 쌀 때는 이게 더 유리한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세가 그렇게 유리한 게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게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날리거나 그럴 경우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은 이제 전세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대출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이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아서 이제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십만 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는 간단합니다. 그냥 보증금 5천 주고, 물론 이제 보증금도 이제 대출은 가능하지만 그 80%까지. 근데 이제 보증금 주고 그 월세만 잘 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절차 필요 없습니다. 역시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보증금은 대부분 보장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개수수료도 전세가 훨씬 비쌉니다. 그 저한테 뭐 중개수수료가 얼마냐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가격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렇게 치면은 그 창이 하나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조건을 대입하면 다 그 중개수수료가 계산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중개사들 중에는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 쳐서 조건 대입하고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시면 중개사가 꼬리를 내리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하시면 편한데 이거 가격대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텔이냐 주택이냐 또 상가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계산해주는 앱도 요즘은 많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깔아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그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금리가 높을 때 만들어져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세 2억 5천이면 중개수수료는 75만 원에 부가세 10%, 다시 말해서 82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 5천, 보증금 5천에 월세 70이면은 중개수수료는 36만 원 플러스 부가세 10%, 다시 말해서 39만 6천 원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지금 같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뭐 자기 돈이 있으면 여전히 뭐 전세가 편리하죠. 매월 월세 내는 게 아까울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되죠. 근데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하여튼 경매 넘어가거나 뭐 별일이 생겨가지고 보증금이 날리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게 이제 전세 대출이 금리가 낮을 때는 뭐 이게 좋지만 현재 이제부터는 굳이 그렇게 전세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집을 사서 이제 전세를 놓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전세가 그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된다면은 뭐 집을 두 채, 세 채 사서 전세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히려 이제 이제부터는 월세에 익숙해지는 물론 이제 돈 많으면 뭐 전세 좋고 또 이제 더 많으면 자기 집 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너무 이렇게 전세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월세에 익숙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